안녕하십니까, 신백강입니다. 오늘은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고 또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낸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언론을 타고 세계에 전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대응이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나 또 그 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 명확한 확실한 대응이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국격이나 또 그 어떤 민족의 명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대의 중국의 판도를 만든 것은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입니다.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한족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을 대표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거대한 중국의 판도를 만든 것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때 신강을 중국에 포함시켰고 대만을 중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서 바라본 중국은 한족의 중국이 아니라, 물론 한족도 거기에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우리 한민족이나 거란족이나 돌궐족이나 흉노족이나 여진족이나 한족이나 이런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울러서 창조한 것이 오늘의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와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 한족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해서 역사상에서도 한족이 중국을 대표했던 것은 아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 현재는 이 압록강 남쪽의 소국으로 조그만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사상에서의 한국은 이 조그만한 이런 한반도의 변방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그 동북방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고구려, 고조선, 부여 이런 나라들이 동북방에 있던 나라들인데, 동이족이 세운 국가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결국에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고 부여사가 중국 역사고 고조선이 중국 역사다, 이제 이런 논리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동북공정은 일부 학자들의 일방적인 견해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역사라고 하는 이 동북공정의 논리를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가지고 이것을 세계의 인류에게 공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역사에 대한 역사와 현실을 혼동한 데서 착각을 일으킨 데서 온 것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학계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은 또 이 현실을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 현재 한국이 조그마한 강토니까 역사상에서도 그러려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를 놓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현재 한족이 중국의 주인이니까 역사상에서도 한족이 주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한국은 역사상에서는 이 한민족이 지금과 같은 이런 초라한 변방민족이 아니었는데 현실에서 한반도의 압록강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역사도 그러려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한국과 중국의 잘못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을 3대 기적이라고 말해요. 만리장성, 사고전서, 경항운하 이것을 중국의 3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시황의 만리장성, 또 이 청나라 때 걸륭 황제가 만든 사고전서, 8만 권에 달하는 사고전서, 그리고 만리에 걸쳐서 진시황 이전에는 천리장성은 있었지만 만리장성이 없었습니다. 만리에 걸쳐서 성을 쌓은 이 만리장성, 그리고 북경에서 항주까지 운하를 뚫은 것, 이것은 수양제가 한 일입니다. 이 3대 기적이 사실은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이 3대 기적이 다 한족이 아니고 다른 이민족들이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전서는 그 여진족이 그 중국 역사상의 수천 년 동안의 문헌 자료를 모아서 근 8만 권으로 집대성한 것이 사고전서예요. 이게 역사상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 4,000년, 5,000년 역사 동안 이 청나라 때 여진족들이, 만주족들이 이런 업적을 이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이 이런 역사상의 기적을 이룩한 게 아니라 여진족이 이룩했고, 여진족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한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료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진시황이 그 조상이 본래 그 섬서성 서이족이 아니라 곡부에서, 산동성의 곡부에서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도 그 뿌리를 따져보면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3대 기적 중에 하나인 북경에서부터 항주까지 운하를 뚫은 게 수양제가 했는데 수양제는 선비족이거든요. 역사상의 3대 기적이 사실은 다 동이족 계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차이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차이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차이나예요. 근데 차이나는 그 진시황의 진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진시황의 진나라. 근데 그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직 유방이 세운 한족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해 가지고 이것이 서구에도 알려지고 이래 가지고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첫 통일 국가 이 차이나 진나라의 그 진시황도 사실은 동이족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종합해 본다면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한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은 물론 이제 한족도 중국 역사를 창조한 민족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서 오늘의 중국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였다 그랬는데 중국이 역사상에서 한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14가지 그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경에 보면 상송편이 있어요. 상송 장발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 준철유상 장발기상이라 그리고 현왕 환발 수소국시달 수대국시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중국에 홍산문화가 있는데 이 홍산문화가 발굴이 되기 전에는 이제 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원이 아닌 동북지방에서 그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됨으로 인해서 중국 문화의 출발점이 중국 문화의 기원이 중원이 아니라 홍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산 문화를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환국의 역사를 문헌과 고고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경에 보면 이 상송은 이제 은나라,
은나라에 대해서 이제 소원가를 부른 건데 거기에 장발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철유상 장발기상이라 이 상나라가 장발기상이라 여기에 이제 긴장자와 이 필발자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주자의 해석을 보면 장발을 길이 그 상서를 발현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장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장과 발은 장은 장이고 발은 발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는 바로 장이와 그 발 쪽에 의해서 그 상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관자에 보면 발조선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발조선이라고 할 때 필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관자에 나오는 그 발조선의 발이 바로 시경에 나오는 그 상송 장발편에 나오는 발 쪽의 발이다. 그러니까 상나라의 기원을 따라서 올라가면 발 쪽에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현왕 환발, 수, 소국, 시달, 수, 대국, 시달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현왕 환발이 이제 여기에도 그 환발이라고 할 때 환국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라 그러잖아요. 환인 환웅. 그리고 발자는 역시 발쪽 할 때 발자를 씁니다. 그 현왕 환발이 수, 소국, 시달 작은 나라를 받아도 이에 달했고 큰 나라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에 달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환발, 현왕 환발이 현왕은 그 치우천왕을 말하고 환발은 환국 발족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문명의 시작이 황하 문명이 아니고 홍산 문명인데 그 홍산 문명이 바로 우리 그 고조선 이전의 환국의 문명이다. 홍산 문명이 고조선 환국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시경의 그 현왕 환발이라고 하는 환국 발족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환국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는 장발 기상의 장발이나 현왕 환발을 전부 환국 발족으로 풀지 않고 그냥 그거를 형용사로 이렇게 풀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번에 제가 새로 쓴 그 환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국 상고사 환국에 대해서 최근에 책을 펴냈는데 이 홍산 환국
대한 그 자세한 기록이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국을 이어서 건국된 나라가 조선인데, 우리가 조선 그러면 압록강 그 남쪽에 이제 평양 조선만 그 조선인 줄 알고 발해의 모퉁이에 있었던 그 조선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그동안 이 발해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홍산 환국을 이어서 있었던 나라가 발해조선입니다. 이 홍산 문화가 내몽고 적봉시에서 발굴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발해를 중심으로 이 환국과 조선이, 그러니까 대동강 조선이 있기 이전에 발해 조선이 있었습니다. 발해 유역에. 그러니까 그 발해 조선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발해 조선 이전에 환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을 그냥 그 신화로만 생각하고 이것을 역사로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환인, 환웅의 환국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바로 시경 상송에 나오는 그 현황 환발, 또 이 장발, 이런 것이 그 장발의 발이 바로 관자가 말하는 발조선의 발을 말하는 것이고, 현황 환발의 그 환발이 환국 발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국 발조선에 대한 기록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경을 통해서도 그 환국에 대한 역사가 증명이 된다. 관자에 나오는 발조선이 구체적으로 그 발조선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시경에 나오는 상송의 그 장발기상의 그 장이와 발족이라고 하는 그 기록과 현황 환발이라고 하는 기록이 그 관자에 나오는 발족과 또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의 환국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현황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치우천왕을 말합니다. 이제 치우천왕은 그 치우천왕이 현도씨였다고 하는 기록이 또 여러 문헌을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치우천왕은 현조를 토템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산 문화는 바로 이 발조선 전에, 고조선 이전의 환국의 치우천왕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경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시경을 통해서 이 홍산이 바로 환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에서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됐는데, 이 홍산 문화가 어느 민족의 어느 국가의 유물이냐 하는 것이 그동안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경에 나오는 그 상송 장발편에 그 현황 환발, 장발기상 이런 기록을 통해서
홍산 문화가 바로 환국 발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제 환국을 이어서 선 나라가 소위 말하는 고조선인데, 발조선인데, 그 발조선에 대한 기록은 산해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산해경, 해내경에 보면 동해진에 북해지후 유국한이 명할조선이라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북해는 발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에 그 평양 조선 이전에 발해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모퉁이,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바로 발해 조선이었던 거고, 이 발해 조선은 바로 그 현왕 환발의 환국을 계승해서 발조선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고조선 그러면 그 대동강 유역의 평양조선만 생각하고 발해조선에 대해서 그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사실은 이 산해경에 보면 북해의 모퉁이, 북해는 발해를 말하는 겁니다.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해서 대동강 조선 말고 발해 조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발해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정말 결정적인 이 근거 자료를 제가 최초로 발굴해서 학계에 제시를 했는데, 삼국시대에 그 모용은이라고 하는 선비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용은의 신도비명에 보면 조선 건국 고죽위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선비족, 이 대동강 유역에는 와본 일도 없는 선비족 모용은이란 사람이, 그 사람 비문의 비명의 첫 마디가 조선 건국입니다. 고죽국에 앞서서 조선이 나와요. 고죽국은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 아닙니까? 백이숙제는 고죽군지 이자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나라, 그 은나라 마렵에 그 이제 주나라 초기에 있었던 그 나라인데, 고죽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북성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용은 신도비에 보니까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은나라 때 그 나라 이름인데, 고죽국에 앞서서 이 하북성 지역에서 조선이 먼저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을 이어서 고죽국이 임금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죽국이 있었던 그 지역은 지금 하북성 진왕도시 그 지역인데, 북경에서 동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조선이 거기에 없었다면 왜 선비족 모용은 비명에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기록이 그 묘비명 첫 마디에 나오겠습니까? 그 고죽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조선 건국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기 이전에 먼저 조선이 거기서 건국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고죽국이 있던 지역은 산해관 부근이거든요. 아까 북해의 모퉁이란 말이지, 발해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해 지역에 조선이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최초로 찾아서 한국과 중국과 세계 학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이 조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 학계나 중국 학계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모용은 신도비명에도 모용은이란 사람은 이 북경 지역에서 활동한 선비족인데 그 사람 비명에 첫 마디가 조선 건국이고 그 다음에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 조선이 대동강 유역의 조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은 지금 그 주나라, 은나라 시기인데 은나라 이전에, 주나라 이전에 우리의 고조선이 바로 발해 지역에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발해 조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산해경에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강단사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무슨 조선이 발해의 모퉁이에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불신을 했는데 모용은의 신도비에 이런 모용은이란 사람이 북경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그 사람 비문에 조선이 여기 북경 지역에서 건국을 했고 그 조선을 이어서 고죽국이 임금 노릇을 했고 이걸 본다면 발해 조선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의 고조선이 당군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해 유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딱 그 못을 박은 겁니다. 이 1500년 전에 이 기록을 어떻게 지금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1500년 전에 이 선비족이 역사를 날조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00년 전에 이 발해 조선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식민 사학자들이 그것을 몰라서도 부정했고 또 일부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었고 중국 사람들은 이 명나라 이후에 저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자기들의 제후국가인데 조선이 중국의 북경을 가장 먼저 지배했다. 그 기분이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부정했죠. 또 발해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만든 책이죠. 거기 이제 하북도, 평주, 노룡현조에 보면 지금도 하북성에 노룡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하북도가 현재는 하북성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평주가 진왕도시로 바뀌었고 그 노룡현은 지금도 있어요. 하북성 진왕도시 노룡현이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천여 년 전에 태평환욱기라고 하는 책에 하북도, 평주, 노룡현조에 보면 조선성, 그러니까 평주의 노룡현의 그 성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조선성이 있다는 거야.
아니 이 조선성이 무슨 대동강 유역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이런 데 조선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북성 평주에 발해 유역에 거기에 조선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기자 수봉지지라 기자가 봉함을 받은 땅이다. 그러니까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으니까 기자가 그 조선성에 와서 봉함을 받은 거지요. 기자가 조선성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단군조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성이 있었던 것이고 기자라고 한 분이 이 단군조선의 조선성에 와가지고 거기서 봉함을 받았단 말이야. 금유 폐성이라 지금도 폐성이 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조선성이 하북성, 평주, 노룡, 현에 조선성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우리의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대륙에 있었고 발해 유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1000년, 1500년 전의 자료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위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조선조 때 어느 민족주의자가 위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선은 불과 500, 60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록은 다 1000년, 1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대한민국은 압록강 남쪽에 한반도에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은 중국 대륙을 지배한 대륙의 주인이었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기록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해 고조선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조선이란 이름을 쓰고 우리 남한에서는 한국이란 이름을 쓰는데 조선도 발해 조선이 있었고 한국도 발해 한국이 있었습니다. 발해 한국이 있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춘추 좌전에 보면 한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산동성, 지금의 곡부였다고 그래요. 거기에 발해 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후한서 춘추 좌전에도 이 한착이 발해 한국을 건국한 사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한착이 어느 시기냐면 중국으로 말하면 하은주가 있는데 하나라 시대 이제 하나라의 첫 임금이 운임금이고 그 아들이 10개자 개고 또 그 아들이 태강입니다. 그 이제 하나라의 시조는 운임금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국가가 정식으로 출발한 것은 10개자 개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강 때 이 하나라가 태강이 무능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실정을 해서 하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한국입니다.